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일면톱에다 실었다가 그게 삼성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아, 이거는 뭐 그냥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말하자면 밥줄을 끊겠다. 삼성은 소송으로 맞서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도 되고, 그 전자신문이 이제 산업전문지이고 이제 그런 부분 취재를 하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S 신제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던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뭐 카메라 렌즈 수율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일면톡으로 냈어요. 삼성은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정보도 청구, 그리고 사실은 기사가 나가던 당일에 기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엔 이건 사실 보도다라고 해서 그 삼성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뭔가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는 과정에서 삼성이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계속 그 언론으로서 사실 보도를 했던 것에 대한 이제 삼성이 길들이기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전면전으로 6개월 정도 싸웠던, 삼성은 소송으로 맞서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도 되고 삼성이 이러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이제 항변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저희를 이제 압박했던 수단이 뭐였냐면은 광고를 중단을 하고요. 신문사들 대부분 이제 삼성으로부터 받는 광고의 비중이 상당 비중인데, 이제 말하자면 밥줄을 끊겠다.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보고 있던 전자신문 유료 부스들을 끊고, 뭐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블로그에서 이제 저희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여론전들을 펼치면서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삼성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던 정정보도문 비슷한 것을 저희 신문에 이제 게재를 하면서 사실상은 이제 항복의 수순을 밟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기자가 몇 개월 동안 취재를 해서 나간 기사에 대해서 삼성이 그 무조건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압박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사실은 언론사로서 굉장히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각 언론사들이 삼성 광고를 이제 받아서 그 회사를 유지하는 측면이 큰 그런 시점에서 저희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언론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제 요구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도저히 뭔가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데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그 당시에 뭐 회사도 그렇고 뭐 노조도 그렇고 전 직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요 사건 이전에 다른 이제 산업전문지에서 요 제품에 관련된 그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일면톱에다 실었다가 그게 삼성의 요구에 의해서 삭제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그 사건 이후에 이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마저 그럴 순 없다라는 그런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삼성이라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그런 과정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초의 압박은 일면톱 기사가 나가서 이제 초판이 발행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은 삼성이 홍보실을 통해서 기사를 최종판 찍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이제 그 담당 뭐 기자, 부장, 뭐 국장 해가지고서는 전화가 왔던 거죠. 그래서 기사를 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언론 매체랑 똑같은 과정. 근데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압박에는 굴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뭔가 삼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들을 냈을 때는 삼성이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으나 그 기사를 썼던 기자 개인에 대해서 일부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는 억대의 소송이니까 굉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 전체의 1년간 삼성이 주는 광고도 굉장히 큰 액수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전면 중단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도 전자신문 유료로 나가고 있는 부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단계적으로 절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그 당시에 투모로우라는 그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에다가 전자신문에 대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런
글들을 계속 끊임없이 올렸죠. 아, 삼성 쪽에서요? 네. 어떤 부정적인 저희가 예를 들어 그 이런 어떤 전면전하는 과정에서 삼성을 나름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삼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삼성 비판하는 전문성 있는 기사들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박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자신문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하게 뭐 이제 하고 있다라는 말 그대로 여론전인 건데요. 그런 어떤 비판의 글들이 계속 블로그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네네. 그러면은 그 사측에서 계속 잘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까 이제 알립니다와 같은 그 정정보도 비슷한 보도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삼성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 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구성원으로서 느꼈던 어떤 실망감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당시에? 굉장히 비참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6개월 동안 거의 기자들끼리는 해방보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입도 뻥끗 못했던 삼성에 대한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삼성이 언론 길들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뭔가 기자로서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그랬던 과정들이었는데 절대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싸웠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뭔가 정정보도에 준하는 글이 나간다면 굉장히 그에 비례해서 자존심이 무너질 거라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정정보도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 구성원들 당시 편집국장이 뭐 구성원들하고 어떤 상의나 이런 것들 없이 전격적으로 나가는 과정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 뭐 노조원들은 윤전기를 멈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식의 어떤 굴욕적인 그 글이 나간 이후에 실제로 전자신문에서 주축이 됐던 많은 기자들이 회사를 떠나는 일로 이어졌었죠. 네. 저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과정들 속에서 이 신문사에서 뭔가 좀 기자로서 계속 지내기는 노조를 제가 그때 그 간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현업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확연하게 만들어준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언론으로서 계속 있을 만한 그 가치가 있을까라는 좀 자괴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어떤 거대한 벽을 느꼈던 건가요,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6개월 동안 회사가 싸웠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이렇게도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진짜 좀 살아있는 기사들을 언론이 원래 쓰는 게 맞지라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좀 허무하게 끝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삼성이 진짜 하나의 권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뼈저리게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삼성과의 관계라든지 전자신문하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던 거죠. 예, 저희는 이제 30년이 넘는 IT 이제 전문지였고 전문 일간지였고 굉장히 뭔가 취재력 있는 전문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당연히 뭐 삼성하고 특별히 그렇게 뭐 척을 지거나 소송 전화라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요. 굉장히 이제 주요 광고주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회사인 거고 뭐 하다못해 신제품이 하나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매체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 있고 분석력 있는 기사들을 쓰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언론사였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후에 남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을 삼성이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그냥 그 물러설 일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삼성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언론도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뭐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그다음에 대놓고 삼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입장문을 내거나 이러는 건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있기가 좀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집요하게 이렇게 좀 압박해 왔던 이유도 예, 뭐 당연히 동반자 관계였다고 생각했던 언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니까 예,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언론 관련 문제가 뭐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좀 거대 담론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제 담당했던 이제 기자 생활을 하셨으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자본에 대한 의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쨌든 안타깝게도 계속 이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뭐 통신사가 됐든 뭐 자동차 회사가 됐든 아니면 이런 삼성전자가 됐든 어떤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높아질수록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언론사들의 기본적인 구조가 매출 구조라는 게 여전히 광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나머지를 뭐 이제 기획 행사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으로 메꾸고 있는 거고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종이 신문들이 신문 유료 부수를 갖고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가 오래라서 뭔가 그걸 메꿀 수 있는 수입을 발굴하기 전에는 계속 광고에 의존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삼성이 언론들을 가장 확실하게 쥐고 있는 키는 여전히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언론사가 너무 지금 많아지고 인터넷 포함해서 그리고 듣기로는 이후에 뭐 삼성이 이제 기존에 줬던 광고들을 언론사별로 많이 축소를 해왔던 과정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뭐 특히나 이제 경제신문들이나 뭐 이런 산업지들의 의존도 높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 깰 수 있느냐까지 뭐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 출입을 뭐 1년 좀 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반도체 쪽은 아니었고 가전 쪽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업의 그 말하자면 출입 기자실이 다 있고 다른 데도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도 출입 기자 등록을 하겠다고 했던 첫날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삼성에서 뭔가 이제 서류를 하나 작성을 하고 주는 걸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부터 시작해서 쭉 적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자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다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기자실은 굉장히 또 시설도 좋죠. 예, 뭐 나름 이제 그 헬스 시설도 좀 있고, 뭐 안마 의자도 있고요. 예, 고급 간식도 제공을 하고요. 삼성전자 기자실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만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지정석들이 있지만 워낙 언론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서초동으로 출근하는 기자들은 굉장히 경쟁적으로 일찍 출근을 해서 자리를 맞죠.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뭔가 홍보실이나 뭐 미래 전략실이나 마케팅 쪽하고 계속 이제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 관계를 유지를 하냐면 항상 기본적으로 굉장히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호영호재하는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게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회식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죠? 그런 식의 과정 속에서 그 삼성이 뭔가 기획기사거리를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 기획기사들에 대해서는 삼성이 이제 일정의 광고를 주죠. 아니면 현금을 준다거나 예, 말하자면 기사라고는 돼 있지만은 사실은 광고에 가까운 기획 기사들인 거고요. 그러면서 홍보해주는 기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리즈 상중하 정도로 해서 예, 뭐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서는 거리를 왜냐하면 기자들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정보에 있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기업이고 뭔가 기자들이 좀 말하자면 단독이든 특종이든 정보에 접근을 하기가 고급 정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고 뭐 그 고위직이나 그 임원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목마른 이제 기자들에게 삼성은 정기적으로 뭔가 기사거리를 주되 그거는 굉장히 뭐 삼성의 이제 우호적이고 삼성을 홍보하는 기사들 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그래서 좋은 거고 이제 언론들은 뭔가 수익을 얻어서 좋은 거고.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 평소에 출입 기자들과 삼성과의 관계가 사실 돈독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형성 시스템들이 형성이 돼 있었고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짧게 출입했었지만 그 당시 인상은 삼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뭐 그렇진 않았었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그 삼성맨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홍보실이나 뭐 마케팅실이나 뭐 미래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는 거 보면 정말 호영호재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게 가장 1순위 목표였었던 것 같거든요. 삼성이 워낙 큰 기업이니까는 그 출입하는 기자들도 매체당 뭐 3-4명씩인데요. 일단은 하루 일과가 이제 보도자료 뿌리는 거를 받아 적는 것부터 기자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신제품이 나왔다. 그다음에 해외 나가서 상 탔다. 그다음에 또 큰 축 하나는 임원들의 동향 기사. 어디 가서 이제 뭐 좋은 일을 했다. 뭐 기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쭉 받아 쓰는데 거의 복붙이라 이런 말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기사들 일단 출고하는 게 삼성전자 출입 기자들의 하루 일과 시작인 거고 좀 중요한 일 있으면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을 이제 이번 또 하고 그러는데 그거 듣고 받아 적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으로 나가는 기사 쓰려고 하면은 많은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도 사실은 데스킹이나 이제 필터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막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삼성전자에 출입을 하면은 사실상 삼성에 대한 비판 기사는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 무수한 협력사들, 뭐 1차, 2차 협력사들 굉장히 많고요. 그런 데들을 다 취재를 하고, 그랬던 게 저희 신문사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합일간지에서 삼성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기사들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출입처를 갖고 있긴 저희는 근데 삼성 출입하는 기자 정말 삼성만 취재를 하니까 협력사도 만나고 크로스 체크 가능한 기사들을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니까 뭐 그 문제의 기사도 그랬지만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기사들을 쓸 수가 있었던 거. 대부분의 삼성 기자들은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그런 어떤 삼성에 그 매여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서 받아 적고 그다음에 그 뭔가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 쇼가 있다 그럼 가서 이제 또 받아 적고 뭐 요 정도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고 했을 때는 데스크선에서 많이 잘리기도 하고요. 또 그 데스크들과 또 삼성과 취재 기자랑은 또 다른 어떤 모종의 그 관계들은 항상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뭔가 뭐 이번 분기에 광고를 얼마를 받네, 뭐 기획을 해서 얼마를 주네 이런 얘기들이 항상 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는 독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제 가려지는 거죠. 네,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좋다라고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내부 뭐 임원의 뭔가 문제, 특히 뭐 지금 현재 이재용의 문제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특히 뭐 최근에 사설이나 이런 어떤 신문에 어떤 논조가 담겨 있는 그런 글들에서 덕분에랄지 이제 회장님 거의 찬양하는 수준의 기사들이 나가는 걸 보면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비판이 생기기는 어렵잖아요. 굉장히 유려한 문구들로 칭송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딱 보게 되면 결론은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안 되겠구나.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게 만드는 글들을 쓰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를 막